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린 뉴스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자치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부터 전라북도에서도 자치분권 개헌 촉구 서명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첫 소식 김경모 기자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천만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16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개헌 촉구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에 담긴 지방분권 헌법 개정안 내용은 주민자치권 신설과 자치입법권 및 재정권 보장, 국회 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서의 위상을 세우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라북도는 2월 말까지 시, 군, 읍면 단위 민원실 서명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방분권 개헌 서명운동은 시도지사 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합의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운동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서명운동에 관심을 갖고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분권 개헌안은 천만인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개헌안 상정 전에 국회와 정부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KLN 김경모입니다.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을 위해 지난 15일 대중교통 전면 무료 조치를 처음 시행했는데요. 이에 남경필 경기지사는 포퓰리즘 미봉책이라고 비난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남 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경기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공짜 운행을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포퓰리즘 미봉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하루 공짜 운행에 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열흘이면 500억 원, 한 달이면 1,500억 원으로 혈세 낭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남 지사는 경기도는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11일 교육부의 혁신학교 전국 확대 정책은 전북의 혁신학교가 하나의 성공 모델로 제시됐다고 밝혔었죠. 이에 전북 교원단체 총연합회는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전북교원단체 총연합회는 16일 전북교육청의 혁신학교 정책 때문에 일반 학교가 오히려 역차별받고 있다며 혁신학교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학교는 예산과 교원 인사, 학급당 학생 정원수 등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일반 학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김승환 교육감이 혁신학교를 하나의 성공 모델로 제시했으나 성공적인 모델이 무엇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혁신학교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혁신학교의 성공 사례가 모든 학교에 일반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면 실패한 사례일 뿐이라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와 교육 격차를 늘리게 해주고 역차별하는 것이 혁신학교라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교육부의 혁신학교 전국 확대 정책은 전북의 혁신학교가 하나의 성공 모델로 제시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KLN 전예은입니다. 대구국제공항의 국제선 전 노선에 걸쳐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공항 이용객의 출입국 수속 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입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는 심사관의 대면 없이 승객의 여권 및 바이오 정보를 통해 평균 12초 만에 출입국 수속이 이루어집니다. 대구국제공항의 출입국 수속이 한결 빠르고 편리해집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이용은 주민등록이 된 만 7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서비스 등록 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만 19세 이상의 국민은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단 하루, 섣달 금음달 밤에만 만날 수 있는 전설이 내려오는 전북 익산의 옥룡천이 있죠. 애틋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옥룡천 옛 물길 회복 사업이 올 상반기에 마무리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재희 기자입니다. 전북 익산시가 추진해오던 고도지구 근마면에 흐르는 옥룡천 옛 물길 회복 사업이 올해 상반기에 모두 마무리됩니다. 고도보존 육선 사업인 옥룡천 옛물길 회복 사업은 미륵산에서 시작해 백지도 도성, 고도리 석불 일상, 왕궁리 유적을 거쳐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인 옥룡천을 역사문화 생태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는 69억 9천만 원을 들여 지난 2013년부터 근마 저수지에서 지방도 720호선 교차점까지 지방하제 1.4km 구간의 기존 교량 경관 개선 4개소, 탐방로 신설, 천변공원 조성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2016년부터 추진해왔던 옥룡촌 구간의 교량 4개소 경관 개선 사업과 천변공원을 지난달 15일 마무리했습니다. 2012년도 고도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한 주민들의 어떤 불편 사항이나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서 옥룡촌 냇물길 조성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냇물길 내에 있는 교량 4개소에 대한 경관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또 주변에 탐방로를 개설하여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주민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인근에 천변공원을 조성하여서 주민들의 주민생활 편익 사업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동고도, 금마교, 인도교, 동고도 1교 등 4개소 교량은 각각 백제를 모티브로 한 난간 설치와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또 교량 주변의 도로 재포장과 낡은 펜스 교체, 천변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과 더불어 안전한 보행 환경도 제공합니다. 익산시는 올 상반기까지 탐방로를 마무리하기 위해 남아있는 1121제곱미터와 건물 4동에 대한 토지 수용 재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랜 홍재입니다. 인천형 업무용 택시 제도가 지난 15일 본격 시작됐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업무용 택시를 이용해서 출장에 나섰는데요. 이 택시 제도는 전용 카드를 이용해 공무원들이 출장 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택시 승차장에서 송도 라마다 호텔까지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였으며 택시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했습니다. 또 택시업계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가 신규 고객으로 수요 창출을 하고 공무원의 출장 지원으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제도로 직원 업무 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지난해 9.9%로 2000년도에 집계한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비경제 활동 인구 또한 30만을 넘어섰는데요. 전예은 기자입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가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이 30만 1000명으로 전년 27만 3천 명보다 2만 8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이들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거나 전혀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은 2014년 8.0%, 2014년 9.0%, 2015년 9.2%, 2016년 9.8%, 2017년 9.9%로 2000년 책정 시작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기업들이 대개 토익 800점을 원서 접수 기준으로 삼고 있고 현재는 토익 스피킹까지 초점을 두고 있어 취업준비생 신분을 벗어나기 어려워졌습니다. 일을 구하려 해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요. 이렇게 준비만 하다 언제 취직이 될지도 모르겠고. 2017년 경제성장률이 3년 만에 3%를 넘었고 정부도 경제정책 방향을 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으로 잡았으나 청년 실업률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날로 쇠퇴해가는 농촌을 살리고 소도읍에 잠재된 지역 특성을 개발하는 지방소도읍 육성지원법이 지난 2001년 개정됐죠. 전북 진안군도 여기에 발맞춰 종합한방산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홍삼 한방타운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시작한 지방 소도읍 육성 사업이 과연 주민들을 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전북 진안군 이한기 의원은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홍삼 한방타운에서 나온 수익금은 진안읍 발전에 쓰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안군은 200억 원을 지원받아 홍삼 한방타운을 조성했습니다. 이한기 의원은 홍삼 한방타운이 진안군 관광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나 교육사업 추진은 부족했다며 사업의 본질이 흐려진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진안군 관광개발사업소 측에서는 이에 대해 수익금만으로 추진하는 별도의 사업이 없더라도 진안군 전체 예산에 녹아들어가 주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겠나고 반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지난 국민한테
쓰이는 돈 예산이겠죠. 근데 어떻게 뭐 따로 이게 2억 있지만 따로 어떻게 관리해가지고 이것만 따로 예산 편성해갖고 하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Kren 김경모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서울특별시가 청년 밀집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78개소 일자리 카페에 지난해 이용자를 분석했습니다. 일자리 카페는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스터디룸 대여까지 취업을 준비하는 만 18세에서 39세 청년들을 위한 공간인데요. 분석 결과 총 35,735명이 서비스를 이용했고요. 전문 상담사의 진로나 직무 등 1:1 상담을 받은 이용자가 총 1,438명이었습니다. 시는 일자리 카페를 올해 내 90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북 상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만 무료로 시행하던 신증후군 출혈열 예방접종을 올해부터 상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합니다. 접종은 만 20세 이상부터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나 읍면보건지소에 방문하면 되는데요. 초기에는 감기 몸살 증상을 보이다 갑작스러운 발열과 심한 두통, 발적 등의 증상을 나타냅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5월에서 6월, 10월에서 11월의 발생률이 높으며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경기도 군포시는 노인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 19일까지 2018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등 3개 분야 24개 사업에서 활동할 총 1,425명인데요. 활동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월 30시간입니다. 매월 27만 원의 활동비를 받게 되고요. 시장형은 보조금 월 21만 원과 별도의 사업단별 사업 수익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Kre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